네, 안녕하세요. 시리얼 킬러의 전월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5개 대학에 제출한 교원 지원 서류에서 허위로 입신되는 이력이 12건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근무했다고 썼거나 경력 관련 근무에서 단어 일부를 지우거나 바꿔 부풀렸다고 알려집니다. 같은 내용의 경력을 이력서마다 다르게 기재하기도 했다고 하죠. 김건희 여사가 제출했던 곳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겸임교원, 안양대 겸임교원, 국민대 비전임교원 이렇게 5곳이라고 합니다. 같은 내용을 이력서마다 다르게 기재하기도 하여 제출처마다 비교하기보다 어떤 경력을 어떻게 허위로 적었는지만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알려져 있는 내용을 허위 경력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대도 초등학교 근무 이력 없음, 서울 광남중학교 근무, 광남중 교생실습. 참고로 교생실습은 교원이 아니기에 근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 영락고등학교 근무, 영락여자상업고등학교 미술교사 전교사,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 2급 전교사, 영락고 근무 이력 없음, 연락여사 미술강사 근무, 한림체학교 출강, 한림성시대학교 출강. 같은 재단이지만 한림대학교는 4년제 종합대학교, 한림성시대학교는 2, 3, 4년제 전문대학교로 엄연히 다른 대학입니다. 한국폴텍 1대학 미디어 콘텐츠과 부교수 겸임, 한국폴텍 1대학 강수캠퍼스 부교수 겸임, 한국폴텍 1대학교 서울 강수캠퍼스 산학겸임교원 시간 강사로 확인되었습니다. 2002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근무한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4년 설립되어서 근무기간이 5개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위 수상에 관해서는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대상, 서울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수상 명단이 없었고,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수상 명단이 없었고, 특별상 수상자 잉글리쇼에는 제작 미참여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술세계 대상전 입상 우수상, 포트웨치전 삼성미술관 기획은 미술세계 대상전 수상 명단이 없었고 문예의 영감, 삼성미술관 등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의혹이 불거졌을 때 2021년 12월 17일 당시 윤 후보 시절 공식 사과와 함께 제가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되려 한 발 늦게 한 대리사과라는 비판이 있었죠. 허위 경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 후보 시절 지난 12월 15일 수원여대 겸임 교수는 시간 강사이고 시간 강사는 공치가 아니다라면서 자료 보고 뽑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고, 사과문 낭독 직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A 교수가 수원여대에서 1년간 강의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하면서 김건희 대표를 수원여대에 추천하여 위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수원여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근무했고 H컬처 테크놀로지 이사로 2003년 12월 2일부터 2006년 12월 11일까지 재직했다는 재직 증명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4년 4월 출범했고 기획팀 기획이사라는 직책도 없었다고 하죠. 당시 근무했던 협회장 등 임직원 일부는 김건희 여사를 보거나 같이 일한 적은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H컬처 테크놀로지 역시 2004년 12월에 설립됐다고 하죠. 더불어 수원여대에 제출한 대한공간 루프의 경력증명서 발급 책임자인 서모 씨가 경력증명서에 적힌 근무기간과 큐레이터 경력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인정해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루프의 대표로 재직했던 서 씨는 2004년, 2005년 전시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전에는 김건희 여사를 만난 기억이 없다면서 그 경력증명서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근무 연도도 저희가 쓴 게 아니고 근무 직급인 큐레이터에 대해서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었죠. 하지만 앞서 서 씨는 98년에 김건희 여사가 우리를 도와준 것은 맞다며 학생으로서 여러 가지 자비를 했었고 비상금 무급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007학년도에 겸임교원으로 채용된 방식은 공개 채용이라고 수원여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공채 평정 기준에서 허위 논란을 빚은 산업적 경력 점수가 절반을 차지해 채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겸임교수는 자료 보고 공채로 뽑는 게 아니다는 윤 후보의 해명과 추천 위촉됐다는 국민의힘 설명과 정반대되는 사실입니다. 1월 5일 수원여대와 교육부의 김건희 여사 채용 관련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이 대학은 김건희 여사의 채용 방법에 대해 공개 채용이라고 명시했죠. 2006년, 2007년 당시 수원여대 교원 신규 임용 시행 세칙에 따르면 이 대학은 신임교원을 공채에 의한다. 채용 공고는 채용 분야, 채용 인원, 지역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겸임교원 채용 시 평점 기준은 20점 만점에 최저 학력이 5점, 교육 경력이 5점, 산업체 근무 경력이 10점을 차지했고 특히 산업체 경력의 경우 근무 기간에 따라 점수 차이를 뒀습니다. 5년 이상은 5점, 4년 이상은 4점, 3년 이상은 3점, 2년 이상은 2점, 2년 미만일 경우 1점을 줬죠. 겸임교원 채용에 산업체 경력과 근무 기간이 중요한 기준이었던 셈이죠. 중요한 기준인 산업체 경력이 앞서 얘기 드렸던 한국게임산업협회, H컬처 테크놀로지, 대한공간 루프 큐레이터, 허위 의혹이 있는 경력이었던 거죠. 교원 채원 등의 대학 업무를 담당해온 김병국 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은 수원여대의 당시 평점 기준에서도 확인되듯이 겸임교원 공채의 경우 산업체 경력이 당락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이런 점에서 김건희 여사가 수원여대에 낸 세계업체 경력 서류가 허위라면 당시 다른 응모자들은 허위 서류 탓에 억울하게 탈락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용 과정이 공정하지 못해서 다른 누군가가 대신 탈락된 거라면 사과는 둘째 문제이고, 자신이 합격될 수 있었음에도 되지 못했다는 걸 안 다른 응모자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라면 삶의 첫 방향을 정하는 입시 준비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이 실제로 자신한 것보다 부풀려서 인정받아서 본인보다 높은 점수로 대학에 합격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불공정한 일일까요? 지난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당시 김건희 여사가 제출한 이력서에는 학력사항에는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경력에는 한국포리테크대학교에서 부교수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 석사였고 부교수가 아닌 시간 강사와 산학겸의 교원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점이 감사 결과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당시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경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교수를 임명했다고 합니다. 임용 과정의 불법도 같이 드러났습니다. 교원을 뽑을 땐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가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생략했다고 합니다. 표적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도 엉터리였습니다.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위촉해야 하는 논문심사위원회 자격이 없는 전임 강사가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국민대 비전임 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기관 경고 조치를 하고 임용 취소 등 재검증을 요구했다고 하죠. 교육부는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라고 국민대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넘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국민대가 지난달 25일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몇 개월 이상 길게는 1년까지 가는데 시간을 끌어서 문제를 자꾸 덮으려고 하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민대 행정심판 청구로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에 대한 학교 측의 최종 결정은 또 상당 기간 미뤄지게 됐고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끌어온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이 지금은 그 마무리돼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수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서면 조사가 공통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여러 사건에서 서면 조사만으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검찰도 2년 넘게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 조사를 서면으로만 가름하려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합니다. 다만 대선 전이라 조사 자체가 정치적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지만 전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취임한 후에 서면 조사만 하는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고 하죠.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바람 불면 눕는 게 검찰이라면 바람 불기 전에 눕는 게 경찰이라며 수사기관들의 달라진 분위기를 비유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수사기관들의 인사권자 눈치 보기가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허위 경력 기재 사건의 경우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나 경찰은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인사는 만사라며 지적했습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 방침을 전했다. 이날 최 청장은 서면 조사가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용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 여사는 본인 지적 같은 날 26일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고 알려집니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양의 표창장 관련 의혹 때에는 메이저 언론 뉴스에서 며칠간 하루 온종일 의혹 관련 보도만 나왔었습니다. 대한민국 한동안 계속 떠들썩하게 했었죠.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논란은 같은 학력에 관한 의혹임에도 메이저 언론은 불과 1년 전 조국 전 장관 자녀 중학교 일기장을 뒤지고 고등학교 봉사활동 기록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태도와 더불어 언론조차 관심을 두고 조명하지 않는 점이 정말 의아했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관심과 같은 부정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정말 의혹과 논란 이슈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혹은 누군가 비춰주고 보여준 논란에 대해서만 표현하고 그것에 대해 표현하면서 스스로 주체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배웁니다. 다만 커가면서 법 또한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도 느끼죠. 그렇지만 우리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들 알고 있듯 서로 약속해놓은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법의 잣대가 다르다면 과연 법을 지킬 가치가 유지가 될까요? 저는 이전부터 법을 떠올리면 균형이 이루어진 천징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정확히 균형이 맞춰진 모습인 천징 말이죠. 그것을 보면 현재 우리가 대립하고 있는 이념 싸움 속에서도 법의 의미를 조금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범법을 했다면 그 잘못 속에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보수라고 해서 천징이 더 우로 기우는 것도 아니며 진보라고 해서 좌로 더 기우는 것도 아닐 테니까요. 범죄 속에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한 잘못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에 우리는 같은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누군가 잘못을 했다면 좌와 우라는 이념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인 태도로 그 사람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영부인은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의혹이 있다면 안 될 것이고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이 거짓이라면 명백히 진실이 아님을 확실히 밝혀야 하며 진실이라면 의혹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동일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밝히지 않으면 않는 대로 국민은 의심을 품을 테고 진실을 얘기해도 명백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믿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사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아내인 영부인이 국민들에게 최소한 납득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더 나아가 존경받을 만한 분위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